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이 주가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간밤에 미증시를 살린 것은 엔비디아였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8%가량 급등하고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1.5%가량 급등을 하면서 미증시 쪽으로 기대감이 모인 건데요. 엔비디아는 오랫동안만 주가가 약 200%가량이 오르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보인 때는 올해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부터였는데요. 1분기 어마어마한 실적 발표와 함께 또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되면서 기대감이 모였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1분기 발표했던 실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71억 9,200억 달러가 발표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13%가량이 감소했지만 전 분기 대비로는 19%가량이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1억 4천만 달러가 발표가 되면서 15%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가량 증가했고 전 분기 대비로는 무려 70%가량이 오른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간밤에 하루 사이에 27%가량이 급등하는 등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는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AI 반도체가 어닝 서프라이즈의 주역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2분기 실적은 더욱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또 목표 주가 또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리스크 속에서도 이렇게 엔비디아의 호실적과 기대감은 미증시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리고 제시됐던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된 실적보다도 더 놀라웠습니다. 엔비디아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월가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71억 5천만 달러는 이미 1분기에 달성을 했고요. 그보다 50%가량이 더 많은 110억 달러 가량으로 제시를 하면서 시장에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상되고 있는 2분기 엔비디아의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억 07 달러 정도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111억 3천만 달러 가량으로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1분기 실적 발표와 2분기 실적 가이던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은 엔비디아의 주가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 이수 페타시스 등의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여주기도 했죠.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를 두고 최근 시장에서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줄 상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과연 이번에 어떠한 실적을 발표를 할까요? 또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임박, 실적 폭발할까인데요. 어떤 실적을 발표할지 또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분기와 2분기 전망 잘 정리를 했네요. 자, 어쨌든 엔비디아, 미국 시장에서는 뭐 희망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기대치마저 넘겨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의 키워드는 엔비디아 같아요. 확실히 실적 발표 앞두고 기대치가 이제 슬슬 오늘부터 나오는 것 같은데 세 가지 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기대되는 실적. SK 하이닉스의 약진. 그렇습니다. HBM과 연결고리가 있죠. 두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 관련주의 흐름이 어떤지 마지막 전략까지 연결하겠습니다. 야, 엔비디아가 아주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경제가 정말 좋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돈을 정말 잘 벌고 있죠. 그러면서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 줬는데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하반기까지 그리고 내년까지도 실적이 계속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지러워요.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지럽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분기 실적 발표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사실상 이번 2분기에는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는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8%가 넘는 그런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약 어제 469달러 수준으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지금 이 최근에 컨센서스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들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지금 이제 증권사들이 일제히 다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로젠블렛이라고 하는 투자 은행이 있는데 이곳의 한 애널리스트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투자자들이 엔비디아는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고성능 게임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뭐 AI 자율주행 등등 해서 이 엔비디아의 이 AI 반도체가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낙관적 평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비단 이 낙관적인 평가가 이제 2분기뿐만 아닙니다. 3분기, 4분기, 그 다음에 내년까지도 이 엔비디아의 실적 릴레이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이러한 실적은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일단 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역시나 이 초고성능 D램 HBM이 되겠죠. 지금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HBM3E라는 제품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기존의 HBM3에서 조금 더 이 고성능의 HBM을 좀 개발을 한 거죠. 그러면서 기존 D램보다도 데이터 처리 속도를 훨씬 더 끌어올린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이 4세대가 HBM3였는데 SK하이닉스가 이미 HBM3 같은 경우에도 독점적으로 거의 양산을 해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5세대 HBM3E까지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완전히 이 HBM 고성능용 D램 부분에서는 독주를 하고 있다라고 봐서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HBM 시장 역시나 SK하이닉스가 양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HBM3 양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SK하이닉스의 HBM3E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으로의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약 한 230편 분량의 데이터를 1초 만에 처리하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빠른 그리고 고성능의 D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이 HBM3E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엔비디아의 샘플로 공급을 하게 되면서 이제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협력 관계를 더욱더 길게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이 하이퍼스케일 HPC 담당 이제 부사장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와 오랜 기간 협력을 지속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차세대 AI 컴퓨팅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HBM3E 분야에서 협업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들어가면서 SK하이닉스의 약진이 오히려 지금은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엔비디아의 실적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당연히 엔비디아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 신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AI 반도체에 대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또 이 SK하이닉스의 HBM3E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SK하이닉스의 약진 상당히 기대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하반기까지 이 엔비디아의 실적 상승 랠리는 또 굉장히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주들은 여전히 쭉 꾸준하게 지켜봐야 되는 섹터군이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존 제일 빠른 AI 반도체의 이름은 HBM3E가 되겠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공급합니다. 자, 일단 관련된 종목들 지금 뭐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은 고개를 틀어줬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흐름이 다르죠. SK하이닉스도 고개를 틀어주는 듯 했지만 무언가 앞선 구간에 막히면서 이제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다른 반도체주들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역시나 이번 주가 굉장히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의 파월의 이제 이 발언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의 주도주로 조금 더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과 더불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양상 자체는 좀 더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었지만 아직까지는 악재 우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중국의 악재도 아직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전쟁 관련된 이야기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모스크바 공항도 폐쇄가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야기 나왔었던 게 벨라루스에서 지금 이 미국 대사관이 철수를 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이 벨라루스에 거주 중인 미국인들에게 다 철수해라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자국민이 철수하고 대사관 철수하는 거는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내용과 거의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벨라루스까지도 전쟁에 참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벨라루스가 참전을 하게 됐을 때 또 인근에 나토국들이 있기 때문에 나토까지도 지금 번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또 시장에 살짝 감돌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보게 되면 지금 사실상 오늘의 대장주는 반도체를 기대했었지만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주라고 봐야겠죠. 지금 일제히 다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수산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닭고기, 그다음에 예전에 이 반일 감정이 있었을 때 반일 불매운동 수혜주인 뭐 모나미 같은 이러한 종목들 일제히 다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역시나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개별주 종목 장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개별주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악재에 또 이제 민감하다 보니까 이 악재들이 다 해결이 되지 않았으니 시장이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제대로 이 찐 상승의 신호탄을 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하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라고 했을 때 지금 수급이 완전히 동반돼서 이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급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시도를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지만 뭐 SK하이닉스 뭐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등등 해서 이스페타시스도 그렇고요. 올라가는 듯 하다가 결론적으로 지금은 다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지금 시장은 무언가 제대로 상승이 나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결국에 이제 이번 주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역시나 이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의 발언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월 의장의 발언 같은 경우에 지금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일부는 이제 금리 동결을 해야 된다. 금리 인상 더 하면 이제는 부작용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생겨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 측면에서는 지금 경제 괜찮은데 여기에서 더 금리 인상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러한 이 의견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 파월 의장의 발언이 결국에는 이 방향성을 정해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면서 또 이제 이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 시장의 방향성이 또 본격적으로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별주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개별주 종목 장세에 한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어찌됐든 지금 보게 되면 뭐 계속해서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셨듯이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제대로 찐 강세를 보인다라기보다는 그냥 반등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시장을 이끄는 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맥신 관련주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역시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주들이 만약에 오후까지 지금 이러한 수급 흐름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간다라고 하면 결국엔 또 내일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들이 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내일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오늘 맥신 관련주처럼 수급이 빠져버린다. 그러면 또 다른 종목군들이 수급을 그대로 다 받아버린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상승폭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완전하게 개별주 종목 장세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트레이딩에 자신 있으신 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 만약에 나는 트레이딩에 조금 자신 없고 무언가 시장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보고 바닥을 잡았을 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 기다리는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개별 종목 장세에 맞게끔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리고는 있지만 말씀해 주셨던 AI 반도체를 조금 이제 종목을 싹 다 뽑아놓고 수급 들어오는 걸 좀 기다려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련된 부분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